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고, 출금 전표 작성을 두 건을 해봤었죠? 두 건. 그래서 우리 교재 154페이지 1번과 155페이지 2번까지 출금 전표 입력을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3번,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 3번, 입금전표 입력하기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전표라는 것은 우리가 구분란에다가 2번 입금이라고 입력하면 입금전표가 작성이 되는데 입금전표는 차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전표죠. 자, 오른쪽에 설명을 먼저 읽어봅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자,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현금으로, 네, 현금이라는 개정 과목도 있죠. 받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라는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그 외상 매출금, 매출채권을 오늘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날짜는 1월 13일인데. 그럼 수행 1번, 여기다 분계를 써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 차변에 오는 건 입금표표니까 뭐예요? 현금이죠. 예. 차변의 현금이 220만 원 입금표에 써 있죠? 220만 원. 자, 대변에 가는 계정 과목은 여기 있는 외상매출금이 가는 거죠? 외상매출금 대변. 금액은 220만 원인데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가 여기 코디나라 거네요. 코디나라 귀하라고 돼 있으니까 거래처는 코디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분계를 이렇게 여러분이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거래 후 결합 관계도 한번 해보면은 차변의 현금, 현금이 자산인데 차변이니까 이거는 자산의 증가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어요.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도 자산 계정 과목이잖아요.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대변에 기록했으니까 감소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감소했다. 자산 감소. 여러분 거래 후 8요소에는 차변 요소 중에 자산 증가 있죠? 대변 요소 중에 자산 감소 있죠? 예, 차변과 대변 요소끼리 잘 결합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수행 2번. 이제 이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여러분 더전 프로그램 다 실행하셨죠? 자, 더전 프로그램 실행했으면 일반 전표 입력 요 메뉴로 들어가세요. 일반 전표 입력.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 입금표 날짜 보세요. 1월 13일이죠? 1 엔터 13 이렇게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9분이라는 날에 딱 오죠. 자, 9분의 요 밑에 메시지를 딱 보시게 되면은 입금은 2번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금조표 써야 되니까 여기다 2라고 입력을 합니다. 9분에다가 2 하면은 그 자리에 입금이라고 입력이 되나요? 입력되죠? 자, 그러면 입금이라고 하면 여기 차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기입할 계정 과목은 여기 대변의 금액을 입력할 계정 과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대변이 외상매출금이었죠. 자, 코드란에다가 한글로 외상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외상이 포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 3개가 딱 보이는데 맨 위에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에서 엔터 하면은 108번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이 입력이 됐고 이 외상매출금 같은 매출채권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 코드에다가 코디나라 입력해서요. 두 글자만 입력하면 돼요. 코디까지만. 코디하고 엔터를 치면은 코디나라가 검색이 됩니다. 코드가 01001이죠. 자, 적요는 기입하는 게 나중에 이 전표를 조회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적요에다가는 이 4번 적요 밑에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외상대금 현금회수라는 요 4번.
여기다 4 입력하면은 빠르게 입력이 됩니다. 외상대금 현금 회수. 자, 커서가 이제 대변에 갔죠? 대변에다가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220만 원이니까 2200 하고 나서 여러분 키보드에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키. 플러스를 한번 누르면 땡땡땡 동그라미 3개가 빠르게 입력되죠. 네, 그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밑에 분개된 내용을 봅니다. 차변에 220만 원은 현금, 대변에 22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요 밑에 분개된 내용이 분개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분개장,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또 재무상태표, 시산표 모든 장부에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한 장 넘어가서요. 계속해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연습입니다. 4번 대체전표 작성하기. 여러분 어제 대체전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3 차변, 4 대변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대체전표 연습이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이 지금 저 매출전표에. 여러분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면은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서 매입세를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한 전표예요. 그러면 이 식사비 때문에 부가세 8,000원 납부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것은 이게 접대비거든요. 접대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대금은 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습니다. 카드 결제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거든요. 미지급금. 왜 카드로 결제를 해줬는데 미지급금이냐? 신한카드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신한카드로 해서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식당이 아니고. 자, 그러면 밑에 회계 처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 개념 과목이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개념 과목이 나왔어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했다. 그러면 뭐예요? 접대비 또는 업무 추진비라고 해요. 업무 추진비. 자, 그래서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같은 겁니다. 금액은 여기 합계 88,000원. 대변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는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죠. 신한카드. 금액은 88,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법인카드로 뭔가를 지급하면은 미지급금이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바로 카드사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차변은 이제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 거래 후 결합 관계를 또 써보자면은 접대비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차변이면 비용의 발생이죠. 우리 거래 후 8요소 중에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 있었죠? 또 미지급금이 뭐예요? 부채죠. 부채가 대변이면 부채 증가죠. 우리 거래 후 8요소 중에 대변 요소에 부채 증가 있었나요? 있었죠. 부채 증가 대변 요소에.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이 된 회계 처리죠. 모든 회계 처리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으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래가 성립된다.
자, 그러면 이게 전표를 입력해 보죠. 수행 2번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 자, 날짜가 거기에 신용카드에 보면은 날짜가 1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날짜를 14일로 고쳐주세요. 날짜를 14로 고치고 부분에다가 차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차변은 3번이고 대변은 4번이죠? 예. 구분에다가 3 하면은 차변이라고 입력됩니다.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접대비니까 코드에다가 접대하고 엔터를 쳐요. 자, 접대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코드를 쓴다고 그랬죠? 800번대 코드를 쓰라고 그랬죠? 판매관리비니까 800번대입니다. 왜 판매관리비냐? 매출거래처 접대하는 것은 다 판매관리비예요. 매출거래처 매출이 판매잖아요. 그래서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813번으로 꼭 해야 돼요. 접대비는 다른 말로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거래처를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다가 그 가맹점명 참만나 갈비라고 타자해주면 좋습니다. 참만나 갈비에서 접대했다. 자, 엔터 치면 적용 코드란으로 커서가 갔는데요. 거래처를 신용카드로 접대했다 해서 1번 코드 넣으면 돼요.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법인 신용카드로 접대했다 이런 뜻입니다. 1번 엔터. 그리고 차변에다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88 플러스 88하고 플러스 한번 눌러주면 000 해서 88,000원이 빠르게 입력되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네, 밑에 분계 내용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차변의 접대비 아직 완성이 안 됐군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차액이 88,000원 발생했다. 이게 빨갛게 보이네요. 이제 대변 입력할 차례. 자, 두 번째 줄 구분에다가 4 입력하면 대변이 입력되죠. 대변의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코드에다가 미지하고 엔터 쳐보세요. 예, 미지급금 메뉴에 검색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서 엔터 치면은 253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어디죠? 신한카드. 신한으로 입력하시고 신한카드 검색하시면 돼요. 신한하고 엔터 쳐보면 검색이 됩니다. 99601 엔터. 적용은 위에 거를 복사시키면 돼요. 엔터를 치면은 위에 있는 텍스트는 복사가 일어납니다. 거래처 접대비다 이렇게.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똑같이 입력합니다. 88 플러스 엔터. 이렇게요. 여러분이 잘 꼭 계시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이 얘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대체전표라 하는 것은 이처럼 차변, 대변 3번, 4번 해가면서 입력하는 것이 대체전표고요. 1번, 2번 이런 것은 출금전표라고 합니다.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전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금전표, 입금전표 어저께 끝날 무렵에 해봤고 입금전표는 지금 오늘 했죠. 출금전표 두 건 어제 해봤고 그다음에 입금전표와 대체전표 하나를 오늘 한번 실습을 해보았어요. 그 밑에는 이제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1월 11일 거 어제 입력한 거죠. 출금전표로해서 이런 내용을 입력했었죠. 1월 11일 거. 그 다음에 1월 12일 거 또 출금전표였죠. 예, 출금전표로 해서 이렇게 입력했죠. 어제 빠지신 분은 요거 입력을 하세요. 1월 11일로 출금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1월 12일 것도 입력하세요. 어제 빠지신 분은 지금 아예 입력을 이걸 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오늘 했던 거. 네, 158쪽은 증빙 서류의 관리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증빙 관리. 예, 우리가 회계에서 이 증빙 서류라는 게 무엇인가? 예, 필요 지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증빙 서류. 기업은 경영활동 중에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 나오는 이익에 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 그래서 법인들은 이익이 나와야 세금을 냅니다.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안 내요.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인정이 되므로 이러한 업무 관련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을 잘 주고받아야 됩니다. 거래를 안 했는데 발행해 주거나 이러고 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거래가 있을 때만 증빙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는 여러 가지의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빙들이 있는지를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증빙 서류의 종류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거래이면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출은 했는데 지출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그 지출이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면 비용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거를 비용 처리하게 되면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비용 처리했다고 인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된다. 자,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까 그 참만나 갈비에서 발급받은 그런 전표를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또 현금 영수증. 예, 어제 그 여러분 출금전표 작성한 것 중에 SK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받은 그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입니다. 또 세금 계산서. 앞으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세금 계산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산서. 이것도 메인 매출전표 나중에 연습할 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수증. 영수증. 네, 어제 아마 출금전표 맨 처음에 작성한 거 무슨 미소식당에서 야근식 때 식사하고 받은 그 영수증 있죠? 이것도 그것이 영수증입니다. 등이 있다. 등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증빙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특별히 좀 알아야 될 거,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네 가지를 적격 증빙 이렇게 부릅니다. 적격 증빙. 그래서 우리가 회계상 적격 증빙이 뭐냐 하면 요 네 가지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이 네 개. 적격 증빙이라는 거 네 개. 뭐 요것만 증빙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증빙은 있을 수 있지만 적격 증빙은 요 네 가지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다음 수행과제 한번 볼까요? 증빙서별로 전표를 작성해 보자. 자, 첫 번째 증빙은 초대장입니다. 자, 이 초대장이 증빙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요.
2월 11일 날 상품 매출 거래처 멋쟁이 영업부장 자녀 돌잔치에 현금 1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이거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용 처리를 회사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안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증빙을 갖춰놓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예. 누가 뭐 보자고 안 할 테니까. 우리가 분명히 거래처 영업부장 애기 돌잔치 있다고 그래가지고 회사 돈으로 이 10만 원을 가서 축의금으로 주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여기 출금연표로 작성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접대비거든요. 그래서 비용 발생 차변의 접대비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 이렇게 출금연표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빙을 우리는 보관을 해둬야 된다 이겁니다. 5년간 보관해둬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요. 네, 이런 것 등을 이렇게 증빙을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이거 못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잘 보관을 해야 되고요. 초대장이 요즘은 뭐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예, 초대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카드로 왔을 때는 그냥 거기 딱 붙여놓고 이렇게 A4 용지에다 붙여가지고 서류 보관하듯이 이렇게 철을해서 보관을 하면 되는데 요즘은 뭐 핸드폰 같은 걸로 문자 메시지나 뭐 카톡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거 인쇄해 놓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만약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게끔 해서 그런 초대장이 오면은요. 그거 출력해 놔야 돼요. 자, 왜냐면은 나중에 한 4년 후에 그걸 뭐 핸드폰에 있습니다 하면 핸드폰 그걸 보여주면 되는데 4년가 누가 4년 동안 그걸 개인 핸드폰에 넣어놓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비치를 해야 되니까 인쇄를 해서 보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 직원의 애기 돌잔치에 회사 돈으로 이렇게 지급했을 때는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로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2월 11일 날짜를 고쳐보세요. 2월 11일. 구분에다가 1번 하면 출금이 되고요. 접대라고 입력을 합니다. 접대하면은 접대비가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매관리비는 813번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판매관리비예요. 813번 확인해 주시고요. 거래처는 여기서는 이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고 여기다가 멋쟁이 영업부장 해주고 저교에는 뭐 밑에 만들어진 거 쓰는 것보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으니까 자녀 돌잔치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겁니다. 금액은 10만 원, 100 플러스 엔터. 멋쟁이 영업부장 거래처의 자녀 돌잔치다.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가치. 다음 2번을 보시면은요. 우편 등기 영수증.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등기 붙이고 나면 우체국에서 발행해주는 이런 영수증. 모바일 영수증도 있네요. 어쨌든 우편과 관련한 것은 그 우체국에서 발행한 거 이거 증빙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상품 매출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등기 우편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거래 금액이 전부 현금이죠. 그러면 출금연표 쓰면 되고요.
대변에 출금전표 쓰면 대변의 현금이죠. 대변의 현금 4,000원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우편요금은 비용 처리하거든요. 무슨 판매관리비 중에 무슨 계정과목이 적합할까요? 등기우편요금. 판매관리비 중에 적합한 계정과목이 있는데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응? 수수료. 아닙니다. 등기우편, 그 다음에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여러분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중에 통신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가 4천. 예. 이렇게 거래를 회계 처리하려면 적절한 계정 과목을 잘 분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등기우편 또는 소포 붙이는 거 또는 인터넷 요금 또는 전화 요금 이런 것들이 다 통신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출금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요거 할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합니다. 일반 전표에 날짜를 2월 15일로 고치세요. 15일로 여기 15일로 수정하시고 구분에다가 1번 하면 출금이 되죠. 계정 과목에다가 통신 엔터 치고 800번대를 찾아야 돼요. 814 엔터. 자, 거래처는 코드로 넣을 것까지는 없습니다. 비용이니까. 거래처에다가 우체국 해주고 적요는 2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코드 칸에다 2 입력하면 엔터 치면 우편료 지급 뭐 이렇게 좋죠. 금액은 4,000원입니다. 차변에다가 4 플러스 플러스 아 플러스 한 번만 해야죠. 4,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3번 보시겠습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납부서 영수증이 있고요.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포함해서 합계 금액이 245만 원인데 이거를 2월 20일 날 납부했군요.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취득세를 국민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현금 납부니까 출금전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요 취득세를 자, 대변에는 현금이고 차변에는 뭘로 할 것 같습니까? 대변에는 현금이고 245만 원. 차변이 뭘까요? 토지입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세금이라 해서 여러분이 판매관리비 개념 과목에 아마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에 나오니까 혹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이죠.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취득 원가는 토지라는 유형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라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로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토지. 그래서 이거는 자산 증가죠. 토지가 자산이니까 차변에 왔으니까 결합관계가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현금도 자산이죠. 대변에 갔으니까 이거는 자산 감소. 거래의 8요소의 대변 요소는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 있었죠.
또 차변에 자산 증가 있었죠. 예, 이런 결합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자산이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건물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입니다. 예,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다. 차변의 차량 운반구입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할까요? 여기 날짜가 2월 20일이네요. 자, 일반 전표 날짜를 2월 20일로 고치시고 차변의 토지, 토지의 거래처는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적요에다가는 토지의 취득세지 않습니까? 적당한 적요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다 타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세, 그냥 취득세, 취득세 금액이 245만 원, 2450 플러스 엔터. 이거 출금전표로 하면 더 간단한 거. 네, 구분을 고칩시다. 여기 구분에다가 1번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출금하면은 입력이 끝났어요. 네,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여기 구분을 차변으로 할 게 아니라 출금하면은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차변 하나만 입력해서 전표 입력을 끝내는 거죠. 자, 취득세는 자산이다.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이런 그 세금을 낸 경우에는 그 세금 낸 그 납부서라고 할까요? 고지서라고 할까요? 그게 증빙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납부했다는 이런 수납인이 찍혀 있어야 납부한 걸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고지서만 있다고 해서 증빙이 아니고 예, 뭐 은행에서 수납인을 찍어 주잖아요. 그래야 그게 납부가 된 거죠.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냐면은 출장 품위서. 예, 우리가 품위서 하면은 회사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를 우리가 품위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출장 품위서라는 건 뭐냐? 직원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윗선의 결제를 받으려고 작성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출장 품위서가 뭐 이렇게 짧게 쓰지는 않겠지만 A4 사이즈로 돼 있겠지만 이게 약식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출장품에서 어느 회사에 이런 양식이 있다는 거죠. 소속, 직위, 성명, 출장 내역, 언제, 출장지 어디, 목적, 여비 계산액, 교통비 식대 등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오상식 부장이.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떤 회사는 이제 회사마다 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회사마다. 자, 지방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지금 여기처럼 출장을 떠날 때 회사가 미리 출장비를 계산해 가지고 미리 주는 선지급 방식. 그리고 정사는 나중에 후정사. 그런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선지급 없이 사원이 자기 개인 돈으로 가서 일단은 지출을 하고 나중에 와서 청구할 때 바로 정산하는 거. 네. 이렇게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지급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출장여비 가지급. 예, 가지급을 한다는 건 선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문서에 의하면 오상식 부장이 여기를 이렇게 출장을 요 기간 동안에 가는데 50만 원이 예상된다 이거예요. 출장비가. 그러면 회사 보고 돈을 지급해달라고 미리 청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제가 났어요. 자, 밑에 설명을 보세요. 오상식의 출장여비 계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거예요. 결제가 나가지고.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차변에 가지급금. 임시개정이에요. 가지급금. 여러분 이것도 이론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가지급금 나왔죠? 이건 거래처를
꼭 코드로 걸어야 돼요. 거래처가 개인이에요. 오상식. 대변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이 현금이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양쪽 다. 네, 출장 품위서에 의해서 여비 계산액을 지급했을 때 차변에 오는 건 가지급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인 자산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인 자산 계정. 그래서 이 거래도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그러한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전표 입력 날짜는 이날이에요. 2월 23일. 자, 일반 전표 날짜를 23일로 고치시고 출금 전표를 쓰면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코드는 가지 134 가지급금. 코드 거래처 코드는 개인이죠. 오상식 03001. 적요에다가는요. 여기다 타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출장비 가지급 이렇게 해주시고 차변에다가 50만 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50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시면은 밑에 분계 내용이 보이죠.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은 현금 50만 원. 네, 이와 같이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는 건 가지급금으로 자산 잡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출장비 가지급 잡을 때 거래처는 그 사원 이름으로 코드에다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 품위서가 이 경우는 증빙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의 증빙은 급여대장입니다. 급여 지급 대장은 이제 인쇄를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산으로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지난 뭐 2년치든 지난 3년 전이든 다 인쇄가 가능하니까 예, 회계 감사가 나왔다 그러면 필요할 때 인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건 뭐 인쇄를 우리가 전산으로 돼 있는 자료이니까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 통장 거래 내역도 미리 이렇게 인쇄를 해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 통장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계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래 내역을 언제든지 인쇄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거래는 뭐냐면 25년도 2월 달에 급여를 지급한 것을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예. 그러면 한번 급여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예, 급여의 계를 보니까 700만 원. 요게 급여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700만 원을 다 지급한 게 아니죠. 616만 1,755원만 지급했어요. 어떻게 지급했나요? 보통예금으로. 이게 보통예금입니다. 계정 과목이. 자,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은 700을 했는데 지급한 것은 616만 1,750원을 지급했죠? 그럼 왜 그랬느냐? 여기 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공제액. 공제액.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세금도 공제하고 4대 보험료 자기부담액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공제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부채. 왜냐?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은 세무서에 내야 되고 저기 연금 같은 거는 연금공단에 보험은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내고 또 뭐 해당되는 곳에다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부채죠.
개정 과목은 뭐를 쓰냐면 그런 돈을 애수금이라 그래. 이건 남의 돈이다 이거 애수금. 급여 지급 시 공제 금액을 다 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급여 지급하는 경우에 급여 대장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 급여의 합계는 비용 급여로 처리하시고 차변에 그리고 이 통장에서 계좌이체 시킨 거 이거 보통예금 대변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죠. 그 다음에 공제한 이 금액의 합계 예수금으로 대변의 부채를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부채 증가가 대변이니까 대변의 부채 증가. 예. 이 급여대장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런 형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쓰면은요, 예, 여기에, 예, 여기에, 여기 칸이 좀 좁긴 합니다만은 여기다 쓰면 차변이 급여 70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6,161,750, 또 대변에 예수금이 83825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여기 회계 처리. 자, 이걸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세 줄짜리 전표가 생겼네요. 자, 일반 전표 날짜를 2월 25일 날이네요. 2월 25일로 고쳐주시고 3번 코드 구분에다가 3 하면 차변이죠. 3번 차변에 급여 코드에다가 급여 하면은 800번대 급여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전부 판매 관리비입니다. 801번 급여. 코드 801번으로 해야 되고요. 거래처는 넣는 이 급여는 거래처라는 게 없고 적요에다가는 2월분 급여라고 해주죠. 2월분 급여. 금액이 700만 원이죠. 7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두 번째 줄에 부분을 4 해가지고 대변해 주시고 예수금 입력하겠습니다. 예수 엔터. 254가 예수금이에요. 이것도 거래처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적요는 밑에 만들어 놓은 적요 코드 중에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애수라고 하는 요 4번 적요 쓰면 적당해요.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 등 뭐뭐뭐를 애수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애수금이 838250이죠. 838250 엔터. 자, 이제 세 번째 줄에도 대변 4 하면 대변이죠. 네,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103. 네. 코드에다가 보통 하면은 103번에 보통 예금이 있죠. 103번이 보통 예금이고요. 이거는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어느 은행 것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은 신한은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신한하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서 9800이 신한은행 보통 이걸 코드로 꼭 넣어줘야 됩니다. 예, 적요에다가는 이것도 타자해야 되겠네요. 2월분 급여 그리고 대변에다가 그 계좌 이체 내역 찾으신 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네. 이렇게 입력하면 밑에 분계 내용이 보이죠. 차변의 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예수금하고 보통예금. 대변의 예수금은 부채 증가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죠. 여러분 부채 증가가 대변 요소가 있죠? 예. 자산 감소 있죠? 대변에. 예, 차변에는 비용 발생.
비용이 차변에 오면 비용 발생함. 아, 급여 지급하니까 비용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공제했으니까 예수금, 부채가 증가했죠. 통장 계좌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자산 감소했죠. 이와 같이 차변과 대변, 복식부기에 의해서 결과와 원인의 인과관계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 예.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결과와 원인의 인과관계로 만약에 말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이 거래로 인해서 비용이 700만 원 발생한 그 결과의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급여 지급하면서 우리가 공제한 예수금, 그 다음에 그렇게 설명하면 좀 안 되겠네요. 예. 이거는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거꾸로 이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과. 그럼 여기서는 대변이 결과예요. 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838250 증가한 원인, 그리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6,161750 감소한 그 결과의 원인은 뭐냐? 2월분 급여 700만 원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기록한다. 그래서 복식부기가 바로 인과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합시다. 5번까지 했죠?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